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작전의 제목이 좀 깜짝 놀라셨죠? 이제 환율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처링을 놓고 보면 마지막 두 개 퍼즐 정도가 좀 있다. 그게 위안화 절상과 유가 상승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이미 환율은 고점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공포 심하고요. 아직까지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제2의 IMF 외환위기 온다. 한국 경제 망했다. 또 이창용 총재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저는 일단 상단을 1,480원으로 잡았었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일단 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환 당국도 1,480원에 대한 방어력은 이제 확실히 한 찰나에 실질적으로 몇 개 이벤트가 좀 나오면서 저는 일단 끝을 상단을 봤기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이 뭐 환율이란 자산시장 가격 자체가 극을 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환율 상승은 아니고 환율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했다라는 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역시 느닷없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일은행, 이 BOJ인데 우리가 알고는 있었죠. 할까 말까? 저대로 가면 금리 인상인데 했지만 이 다카이치 총리 등장하고 나오면서 BOJ가 약간 그냥 다카이치한테 밀려서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낼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이 우에다 가지오 일은행 총재, BOJ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올 데이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 여러분,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금리 인상의 장단점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장단점을 검토한다든가 이런 말을 썼어야 되는 건데 금리 인상이라는 코멘트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도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디렉션이라는 방향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이건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시장에서는 당장 연준의 FOMC 회의 끝나고 그 다음 주입니다. 18일에서 19일 날 일본이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 안 했잖아요. 안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럼 1월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걸 점을 찍었는데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이 다음입니다. 우리 작년 여름 기억나시죠? 일본의 이제 긴축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시장 폭락해서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11% 하루에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시장이 이상해요. 이 정도 발언 나왔고 엔캐리가 청산된다는 우려가 떴으면은 완전히 한번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번 크게 맞은 데 하나가 코인 시장이었었는데 그것도요, 실은 이 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코인을 밑으로 민 건 중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불법이다라는 이 발언이었고 이 코인 역시도 지금 간밤에 보셨겠지만 급반등을 해서 비트코인 다시 91,000달러, 92,000달러를 또 회복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작년 여름에는 시장을 박살을 냈는데 똑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요.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담담한 것인가? 저는 이게 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어요. 왜냐?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올라갔죠. 10년물 금리가 1.8% 일본입니다. 넘었는데 2%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1.8?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예, 이런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간밤에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요동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게 큰 악재라면 미국 금리가 요동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요. 일본이 금리가 워낙 싸니까 엔화를 빌려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일본이 금리를 올라가니까 해외 자산을 팔고 엔화가 본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컨셉인데 그러면 뭘 가장 먼저 팔아야 되느냐? 미 국채입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우려가 됐었으면은 그날 미 국채는 금리가 폭등했었어야 되죠. 왜? 미래 선출 투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웬걸? 오히려 시장은 잠잠했고요. 금리는 하루 지나 오늘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가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뭘까?
첫 번째는 12월 1일부터 미국의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중단했죠. 그리고 저는 이거제로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QE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을 원래 올해 연내하기로 했는데 1월에 할게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을 보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할 그게 뭐 케빈 해실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연준 의장을 바라볼 텐데 새로운 연준은요. 내년 목표가 뭐냐? 이 트럼프의 저금리를 완성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때문에 최대한 이 국채 금리를 누르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금리 인하로는 이게 못 민다고 하면 저는 QE 양적 완화를 언제든 출동시킬 수 있다. 새로운 연준이요. 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은 이걸 본 것 같아요. 아, 일본이 금리 올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끝나겠네. 여기가 걱정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 금리도 낮고 QE를 또 쓰게 되면 달러가 풀려서 미국 밖으로 나오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기다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달러가 흔해지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 자체가 급락하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우리의 환율이 떨어지는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부지리의 원화 강세입니다. 어부지리라고 표현을 쓴 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엔화가 금리 올라서 엔화 강세로 원화 강세 어부지리. 미국의 트럼프가 내년에 더 돈 풀어서 달러 약세로 어부지리 원화 강세.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걱정 크고 간밤에도 수많은 뭐 클립들 분석들 나왔지만 저는 1480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중 고점 찍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노력들도 좀 보면 저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의 종료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그날 이건 없었죠. 금리 인하의 종료는 없었지만 그날 코멘트 하나하나는 그래도 이창용 총재 원래 이제 왕 비둘기잖아요. 그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파적인 코멘트, 매파적인 동결을 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탁결제원이 최근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10월에 미국 주식 68억 달러를 샀고요. 11월에 56억 달러. 10월, 11월에 여러분 거의 20조 원어치를 미국 주식을 샀고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의 수탁액이 205조, 210조 원대입니다. 210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건데 그건 미국 주식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달러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환율이 올라서 두렵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모든 걱정도 있지만 최고 걱정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원화를 공격하려고 환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건데 국민이 210조를 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환투기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는 족족 최고의 보루가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뭐 서학개미가 주범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서학개미가 들고 있는 이 210조 원대의 미국 주식이자 달러가 결과적으로 우리 환율에 대한 안정성을 키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제가 이 차트 또 준비를 했는데요. 위안화 강세 이 차트 늘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위안화가 어찌 됐건 달러당 7위안이 깨져야 된다. 근데 그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이거든요. 중국은 약간 묘한 환율을 쓰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위안화 평가를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인민은행이 제가 고시를 합니다. 위안화 환율은 이래저래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일봉이니까 이제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안화는 지금 강해지고 있는 추세고 여기가 지금 200주봉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7.07 위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이 달러당 위안화가 6위안대로 떨어지면 이건 완벽한 위안화 평가 절상, 위안화 강세라고 보고 있어서 위안화가 강해진다. 이건 달러 약세잖아요. 하나 퍼즐을 보면 이제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위안화 강세 시대가 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원화 강세죠. 우리와 위안화는 진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유가입니다. 왜 유가 상승까지 봐야 퍼즐이 완성되냐면 달러를 푼다고 정말 QE를 한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 머니와 똑똑한 시장은 현재 가장 안 오르고 있는 원자재,
원유 하나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트럼프가 누른 건데 일단 이게 풀릴 겁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풀릴 거기 때문에 배럴당 저는 이제 $70 이야기를 늘 하고 있죠. 지금 한 $58, $59인데 $65만 넘어도 자, 이제는 달러 약세구나. 이제는 돈 풀겠다를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환율이 이제 본격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하락이 맞다면 외국인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어제도 뭐 거의 1조 이상을 샀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 귀환이 들어올 텐데 이때부터 전략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제가 작전 2로 가보도록 할 텐데 과연 AI 반도체와 조방원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냐. 저는 이번에 다시 돌아온다면 환율 하락으로 돌아온다면요. 주도주 교체를 뭐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염두는 해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어제 패노션은 벌크선이잖아요. 원자재 나른이 패노션이 급등한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의 소위 인플레, 원자재 버블을 좀 얘기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오게 될 부분들은 자동차, 화학, 정유 부분에 있는 과거의 차화정, 어게인까지도 볼 수 있어서 여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환율 기준으로 1,450원대를 정말 연내에 좀 깨고 내려오는 내년 1월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 분석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워낙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